2024년 7월 19일 MIN 뉴스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자본주의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이후 꽃을 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으로 기록된 앨런 사태는 내부 고발로 부실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2001년 12월 해체된 앨런은 2000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1110억 달러에 달했다. 전기, 천연가스, 통신, 제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였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20년 경력을 지닌 셰론 와킨스는 앨런의 화려한 실적이 분식회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21세기 들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지상 목표로 삼았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이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의 내부 고발자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수호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내부 고발 사례와 파장을 분석해보자. 선진국 글로벌 기업도 내부 고발 파장 피하지 못해 앨런 사태 이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내부 고발로 파산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독단적이고 부정한 기업 경영이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사회 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난 주요 내부 고발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에서는 앨런, 월드컴, 파마시아,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 앨런은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로 파산했다. 앨런의 부정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의 공모가 크게 작용했다. 아서 앤더슨도 앨런 사태로 해체됐다. 2002년 미국 2위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이 내부 고발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회계 부정을 발견한 것은 내부 감사를 맡았던 신시아 쿠퍼 부사장이다. 10년 이상 월드컴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파악했다. 2005년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계열사인 파마시아도 내부 고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심장병과 고혈압 등 부작용이 있는 성장장애 치료제를 노화방지제로 판매했다. 파마시아의 내부 고발은 퇴직자인 피터 로스트가 제기했다. 화이자는 2003년 파마시아를 인수했으며 투명윤리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전직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게는 언론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우게는 페이스북 경영진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해 각종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증거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했다. 올해 8월 트위터 보안 책임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터 자트코는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위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에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내부 고발에 포함됐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 숫자도 회사의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기업 내부 고발은 유키지루시, 미토호프, 닛산 자동차 등에서 일어났다. 2001년 일본의 유키지루시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내부 고발로 자진 폐업했다. 유키지루시는 일본 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었다. 내부 고발자는 거래업체였다. 2007년 일본의 미토호프는 소고기 크로켓에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내부 고발로 사장이 구속되고 회사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 미토호프는 홋카이도 대표 식품업체로 전직 직원이 부정행위를 외부에 제보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 기업 경영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 2018년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 자동차는 카를로스 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곤 회장은 19년 동안 닛산 자동차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영자로 유명했다. 혐의는 보수 축소 기재, 사적 투자, 경비 유용 등 3가지다. 곤 회장은
일본 검찰의 발표가 거짓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고 레바논으로 도피했다. 마지막으로 유럽 기업의 내부 고발은 폭스바겐, 바클레이 은행, 다임러 벤츠 등에서 일어났다. 2003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에 근무하던 슈팽글러는 공금, 유용과 횡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했다. 경영진은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며 비리를 덮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진실은 드러났다. 2012년 영국 바클레이 은행은 리보 금리를 조작한 것이 발각돼 4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조사한 결과 라보은행, UBS,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등 다수 은행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클레이 은행 최고 경영자 제스 스테일리는 2018년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다 64만 2천 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다임러 벤츠는 경쟁 회사인 BMW 그룹, 폭스바겐 그룹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담합했다고 유럽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의 법규가 요구하는 것보다 배기가스를 더 줄일 수 있었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 기업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디젤차에 장착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도 제한했다. 내부 고발자를 영웅시하는 미국은 신분 공개형이 다수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 고발을 고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지를 구분하는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 고발의 접수기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내부 고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재직형이며 익명형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내부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것인데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 슈팽글러는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저지르는 비리를 고발했지만 해고당했다. 폭스바겐의 잘못된 기업 문화는 배출가스 담합으로 이어져 2017년 미국 연방정부와 28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외부에 내부 고발을 한 경우는 바클레이 은행이다. 금융당국에 금리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영진은 몇 년 후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다 처벌받았다. 둘째, 재직형이면서 신분을 공개하는 공개형도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며 조직 내부에 내부 고발을 하는 내부형으로 앨런, 월드컴이 해당된다. 앨런은 내부 분식 회계를 파악한 직원의 내부 고발이 회사 밖으로 자연스럽게 공개된 사례에 속한다. 월드컴도 부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부 고발을 단행했다. 또한 내부 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외부에 내부 고발을 한 기업은 닛산 자동차다. 닛산 자동차는 프랑스의 르노, 일본의 미쯔비시 자동차 등과 연합체로 경영됐는데 내부 권력 투쟁이 내부 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 닛산 자동차의 경영진이 프랑스 출신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 셋째, 회사를 떠난 이후에 내부 고발을 하는 이직형이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익명형이 있다. 이직한 이후에는 내부에 내부 고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형은 없고 외부형만 있다. 미토호프는 전직 직원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일본처럼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넷째, 이직형이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 있다. 외부로 공개한 사례로 파마시아,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다. 퇴직한 직원은 회사가 비밀유지 협약 위반 등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데 이를 극복해야 가능하다.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내부 고발자를 영웅으로 추켜 세우는 미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계속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